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동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재명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대전광역시 중구도시계획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그리고 각 구역별 정비사업안을 상세히 공유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 추진 경위인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대전시 중구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대전 지역에 총 세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중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가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였고요. 2024년 주민공람 공고 및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5월 한국부동산원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요.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사전 심의를 진행을 하여 2024년 11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승인 및 지형 도형에 대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등 설치 국비 지원 신청 및 평가를 이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 5월에 저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등 설치 국비 지원을 18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2025년도부터 1구역, 2구역, 5구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지금 진구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그 국비를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국비를 지원받은 비용이 뭔가 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정비 기반 시설 저희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여기 관리 지역을 지정을 받으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반 시설에 대한 그 공사 비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184억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서는 국비 92억 원과 지방비 92억 원을 포함해서 184억이 된 겁니다. 그 국비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따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도시계획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실 예정입니다. 관리 지역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태평 1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태평동 346-1번지 1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받은 곳입니다. 이 관리 지역 중에 3구역, 4구역, 7구역, 8구역은 존치로 가게 되고요. 6구역은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구역, 2구역, 5구역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관리 지역이라 하면은 다들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관리 지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방식인지 그거를 갖다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갖다가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는 방식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관리 지역이 지정을 안 받고 일반적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요건들입니다. 이거는
사면이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6m 도로로 쌓이지 않아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3m 이상 계획도가 있다 하더라도 가로구역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갖다 일반적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갖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면적 관련해 가지고서 규제를 좀 받아요. 1000제곱미터 이상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2구역과 5구역, 1구역들이 다 1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요건들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관리 지역은 2만 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완화를 시켜준 부분이고, 이러한 혜택들로 갖다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 일반적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60% 이상이 되어야지, 노후도가 60% 이상 되어야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 지역에서는 50% 이상만 되더라도, 노후도가 50% 이상만 되더라도 그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구역, 2구역, 5구역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저희들 태평동 관리 지역으로 선정받은 곳 중에 총 8곳이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받았거든요. 한 곳만 빼놓고 나머지 7군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지금 우리가 1구역, 2구역, 5구역만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다른 구역들은 사실상 그 면적 대비 그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존치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구역, 5구역, 2구역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갖다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국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나오셔가지고 국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기반 시설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중구청 도시계획과 최덕락 과장님을 모시고 잠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8개의 구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구역에 있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1구역, 2구역, 5구역 세 군데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그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에 투자되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1차적으로 구역 내에 지금 현재 이 복지센터 옆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 지역을 지정할 때에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부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게 한 2,200제곱미터 정도, 한 27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실시기 설계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하반기 때부터 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입구 쪽에 있는 방앗간 있는데 앞쪽에 있는 도로 부분이 지금 이제 협소에서 한 6m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도로 확폭에 대한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프라를 이제 먼저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구역들은 이제 건축 계획과 함께 도로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법적으로 남는 공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별도로 진행할 때에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촉되는
건축물이라든지 조성비를 저희들이 투입해주는, 저희들이 비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이야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에 대한 것들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말로 내가 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어떠하든 이제 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조합원으로서는 나중에 어떤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덜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비례율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원들이 이제 분담금을 할 때에 종전 자산에 대한 가액을 책정할 때요. 아무래도 50억 정도 되면 비례율이 보통 보면 한 10% 정도 돼요. 비례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돈에 대한 부분들이 184억이라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용을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관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이제 각각의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 철거 부분이라든지 조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184억 범위 내에서 여기다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에 대한 것들을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덜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도 조금 더 줄이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한 투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추후에 설명은 들으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구역별로 관리지역 저희들이 지정할 때에 건축 계획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 820세 정도로 규모를 잡아놨어요.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어떤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저희들이 관리 계획 수립할 때의 어떤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들하고는 세부적으로 진행하면서는 좀 건축 계획 외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가주택 정비 사업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도정법에 의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좌측편에 있는 거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한 흐름도예요. 이게 이제 기본계획상에 정해주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해서 이제 사업시에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고, 작동하고 준공까지의 어떤 과정이 보통 제가 이제 와서 경험해 보니까 짧게는 한 13년, 길게는 한 15년 이상이 이제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가주택 정비 사업은 지금 좌측편에 우측편에 보시면은 그 기본계획이라는 부분들,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추진위도 없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것들을 받으시면은 바로 구역 지정이 같이 효력이 발생해서 바로 사업시 인가에 대한 절차를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또 절감할 수 있고,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 많이 이제 흔히도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진행을 하지만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리다 보니까 지쳐버리고 또 비용도 많이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가주택 정비 사업가 소규모로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빨리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제 그 사업 시행 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제 80%에서 동의로 이제 75%로 낮아진 부분들이 있고, 진행에 대한 것들은 뭐 교평이라든지 건축 시비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또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차피 보면 조합원들로서 분양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어떤 단계인데, 그 부분도 사업시에 인가하고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소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 13년 걸리, 15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한 6, 7년 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한 3년에서 4년이면 끝나고요. 공사 기간은 보통 한 30개월 걸리거든요. 2년 6개월 아니면은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관리 처분이 되고 나면은 이주를 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은 철거하고 공사 기간은 보통 뭐 과장님, 예, 지금 저희가 듣고 싶은 거는 예. 재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소득이 보이느냐. 이게 문제지 진행의 문제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뭐 그렇게 진행 관계가 무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 죄송한데요. 그러고 예. 여기 지원금이만 무상이냐 아니면 한수에 가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뭘 그런 걸 얘기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네? 아니 지원금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죠? 그 180몇 억 지원 예. 국고금에서 하고 예. 저 지방비에서 예. 어? 그게 나중에 환수됩니까 안 됩니까? 아 환수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무상입니까? 예. 예? 틀림없어요? 예. 예? 그런 걸 해가지고 개발을 할 때 이게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입고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지 뭘 진행 지금 중에 있는데 무슨 진행을 하려고 설명 예? 금방 끝나니까요. 아니, 제가- 때 말씀해 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길게 하자.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런 공청회가 어디 있습니까? 재개발이면 재개발에 대한 얘기만 해요. 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 군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을 준다는 거. 빨리 설명. 딴 얘기 안 해요. 여기 여러 사람 있으니까. 빨리 이게 끝내. 너무 지나치잖아. 빨리 이 부분에 끝내.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예, 끝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밋밋하게 하니까 말이에요. 매일 먹고 살라고 재개발합니다. 먹고 살라고. 왜 자기 생계 유지하려고. 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하시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저희가 빨리 진행할게요. 되게 좋아 보이네. 네? 어디 사세요? 아, 여기 여기 어디? 여기 네, 어르신. 여기서도 못 보는 사람들 많아. 아, 어르신. 주민이 아닌 그 사람들.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이나마 주민들 분들 입장에서 관 입장에서 이제 주민을 이제 사업을 주최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관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 지역에 대해서 투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흐름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되고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국비에 대한 부분들 92억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에 대한 매칭에 대한 것들은 금년도부터 사업은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한 도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업시 인가가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되면은 여기 현재 있는 184억 범위 내에서는 이 지역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이렇게 뭐 줄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어떤 진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갖고 이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비용에 대한 것들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요 진행하는 거 봐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중앙에서 받아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범위는 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그 구역 내에 이제 공원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기반 시설이거든요. 도로가 후퇴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거하고 조성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284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뭐 건축 계획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태평동 관리 지역의 이제 주거 환경 개선에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은 지금부터는 저희들은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1, 2, 5구역에 대한 이제 개요
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도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은 주셨고요. 올해 말부터 그 주차장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보상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될 예정으로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 태평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가로주택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 이제 사업 대상지 현황 분석이고요.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들 1구역, 2구역, 5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1구역, 2구역, 5구역들을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상지 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 구역이 이제 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구역인데 1구역, 2구역, 5구역만 진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이 구역 내에 보시면은 항상 그 불편해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토지동 소유자분께서는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좁은 도로폭 때문에 사실상 1톤 차량도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상당수예요. 그런 골목들로 이렇게 통과하고 계시고, 한번 이제 그 불이라도 날까봐 노심초사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좁은 도로로 소방차도 진입도 못 되는 그런 노후된 건축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걱정들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주택들이 많은 부분들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1구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 이제 대지 위치는 태평동 339번지 9-25번지 일원으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총 면적은 저희들이 18,541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으로 저희들이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 총 6개 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차 대수가 저희들이 그 법적인 주차 대수는 1.2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대로는 요즘에 이제 조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1.3대로 갔다가 저희들이 기본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 기본 계획으로 이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네, 다음은 2구역입니다. 2구역은 태평동 337-2번지 일원으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대지 면적은 9,300제곱미터입니다. 네, 총 면적이 9,300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주차 대수는 1.3대로 좀 넉넉한 주차를 기본 계획으로 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5구역입니다. 5구역은 태평동 342-5번지 일원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1,606제곱미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 2층, 지상 지금 기본 계획상은 20층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상으로 20층으로 총 4개 동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대당 총 1.3대의 주차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요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는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서 시공사한테 입찰 보증금을 받던지 아니면은 시공사한테 대여를 받습니다. 총 이제 그 운영비에 대한 대여를 받던지 입찰 보증금을 받아서 그걸 활용을 하던지 그렇게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특히 저희들은 이제 관리 지역으로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아요. 혜택들이 저희들이 요 총 사업비 자체도 저희들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는 그 허브에서 연 2.2% 금리로 해가지고 저리로 해가지고서 이제 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총 15억 한도 내에서 운영비로 해가지고서 빌려주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 관리 지역으로서 뭐 운영비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총 사업비 중에 70%를 저리로 해가지고서 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좀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이 이제 운영비는 뭐고 사업비는 뭔지 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 운영비는 조합에 뭐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 말 그대로 이제 운영비 그걸 운영비라고 하고요. 총 사업비는 뭐냐 이제 공사비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각종 이제 그 용역 업체들이 필요로 합니다. 뭐 설계, 그리고 도시계획 업체,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업체들 용역 업체들한테 나가는 비용들의 총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총 사업비의 70%까지 이제 지원 이제 거진 지원이에요. 저리로 해가지고 2.2%로 갔다가 총 70%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확연히 줄었다고 생각들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뭐 입찰 보증금이 됐던 운영비에 대한 대여금이 됐던 거기에 대한 금리가 보통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른 거 아시잖아요. 보통 5%대가 넘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6%대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2.2%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금리이다 보니까 요 금리에 대한 부담금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 이거는 다 저희 이제 조합의 이게 재산이 아니고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내야 될 부담금이 줄고 나는 아파트 싸게 들어가고 싶어. 그게 최고일 거라고 최고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가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요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합이 만약에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조합에서 혼자 운영해가지고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합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지만이 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 주민들의 이제 참여가 뭘까요? 지금
이 참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2022년부터 우리 태평동을 위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작년 그 성과를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2025년 3월부터 저희들이 동의서 진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는 저희들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으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주민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합 설립을 해야 돼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를 받고 총 75%의 동의를 얻고 난 이후에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창립총회를 한 그런 이제 모든 여건이 갖춰지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중구청에 조합 설립에 대한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득을 해야지만이 중구청에 이제 사업하세요라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모든 업무들을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아까 뭐 절차에 대해서 나라에서 절차에 대해서 뭐 완화시켜주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완화된 요건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 지금 202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동의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주민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주민 여러분들의 부담이 적게 들어가게끔 지금 거짐 저희들이 이게 동의서를 받으려면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구역은. 자, 저희들은 그런 이제 적어요. 단 며칠씩 이제 꼭 필요로 할 때만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서 움직였고 1년 동안 성과가 너무 좋아요.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오셔가지고서 동의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진행이 안 될 곳은 아닙니다. 진행이 안 될 곳은 아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여기 태평동 주민분들이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짓없으세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야지. 근데 저희들이 지금 뭐 조금 어느 정도 이 동의서를 받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뭐 때문에 있느냐? 거진다 주민분들이 남들 다 하면 나 그때 해야지. 지금 남으신 분들이 거짓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왜? 남들 다 하면은 그때 하신다는 게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남들이 하겠어요? 내가 해야지 남들도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들로 조금 저희들 이제 1구역, 5구역 이제 저희들이 2구역은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이제 78%를 받았고요. 그리고 1구역도 얼마 남지 않았고 5구역도 물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완료를 해서 6월달 정도에는 조합 창립 총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민분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동의서 제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요 동의서 나는 제출했으니까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집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제 동의서 제출을 할 때가 됐지 않느냐. 다 됐대. 이제 해야지. 그렇게 이제 조금 도와주십사 하는
이제 뭐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적인 사업을 하려면은 요 이제 이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죠. 이게 저희가 4월달 안에는 동의서를 완료를 하고 6월달에는 창립총회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청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하고 이런 준비들을 사전에 저희들 이제 그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뭐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빨리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아무리 저리로 사업비, 운영비 이거를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 금액 자체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상당히 커져요. 이 큰 금액을 저리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성공적인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과의 소통. 언제든지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요 조합 사무실은 주민들의 사무실이에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 이제 관리를 할 뿐이지 이 사무실 자체는 주민 여러분들의 사무실이다 생각을 하시고 항상 사무실 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출을 하시고 항상 그 조합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요 1구역, 2구역, 5구역을 지금 각 구역마다 조합은 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1구역, 2구역, 5구역 조합은 따로 구성을 해야 돼요. 요건 도적법상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 세 구역을 통합 사무실 운영을 하려고 하는 예정을 하고 있어요. 요 통합 운영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희들이 그 각 구역마다 면적을 보시게 되면은 한 구역만 보고서 시공사가 잘 안 와요. 아무리 이제 순위권 저 밑에 있는 그 업체라고 해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시공사가 공사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좀 면적이 이제 크게 우리 이제 세 구역이 같은 동시에 착공을 하고 그 같은 동시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자 저희들이 세 곳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합적인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까 운영비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 자체 내에서도 많은 절감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조합 이제 한 군데 그 조합이 구성이 된다 하면은 보통 이제 조합장 그리고 총무 사무보는 여직원 이렇게 3명은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 자체도 통합 관리로 하게 되면은 한 명의 이제 총무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한 명의 그 사무 직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비도 최대한 줄이고자 통합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회에서만 얼굴 뵙는 것보다도 항상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저희들 충분히 사무실에 오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무실 방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렇게 이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은 항상 이제 조금 연세 드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요 조합 설립 동의서는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재산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 오히려 내 재산에 대한 값어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 2번의 실패를 했죠. 2번, 한 10여 년 전에 한 번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그때는 추진위까지 구성이 됐다가 조합 설립을 못해가지고 그때는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재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제가 노후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태평동 자체는 노후도 자체가 간당간당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바로 옆에 그 나홀라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노후도 요건에서 맞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를 중구청에서 고맙게도 저희들을 이 태평동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10여 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재개발 진행할 때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죠. 또 그때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비싼 가격으로. 그랬다가 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슬 떨어지다가 한 3, 4년 전에 그때 이제 다시 동의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집값이 쑥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집값이 쭉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이제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담하는데요. 저희들이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 딱 해놓고 나면은 집값이 예전 이제 집값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자, 여러분들 여기 우리 태평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우리 아파트 미분양 될 것 같아요? 미분양 안 될, 예. 절대적으로 저는 미분양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로 그렇게 근거가 있고? 예. 그냥 안 된다고 근거가. 네. 자, 일단은 입지 조건을 보았을 때, 자, 지금 현재 대전 시내에서 미분양되는 아파트들 많이 있죠. 많죠. 미분양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미분양되는 아파트 그쪽을 봤을 때 입지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면 거기 들어갈까? 왜? 내가 여기 태평동에서 파는데 거기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 입지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 저희들이 소규모로 갖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들 여기 오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오래 거주하세요? 살기 좋으니까. 살기 편하잖아요. 학교는 바로 옆에 이제 끼고 있으니까 거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못 느끼실 테지만 학교도 바로 옆에 있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시장 가깝죠. 또 교통.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은 지하철 있어요. 교통 편리하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버스 타면 대전 시내 안 가는 데 없을걸요? 교통편은 다 있어요. 예. 요런 조건들을 갖춰놨기 때문에 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분양 나고 있는 곳들은 이제 동구 쪽이나 저쪽 가오동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미분양이 나고 있지. 지금 도안동이라든지 그쪽은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다 분양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전 시내에 올해 아마 분양이 들어갈 만한 데가 동화변동 쪽하고 관저동하고 아마 분양이 곧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쪽으로는 사실상
뭐 미분양 걱정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분 미분양은 날 수는 있겠죠. 평형대가 뭐 안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미분양 날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요 태평동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분양 걱정은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설사 미분양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 미분양일 경우에 LH에서 다 사가게끔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LH로 가는 것보다 일반 분양을 해서 그만큼의 이득을 챙기는 게 주민분들한테는 훨씬 이득인데, 저는 LH로 가는 부분은 거짓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희들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계획 이제 4월달에 동의서 완료를 하고 이제 6월달에 저희들이 조합 창립 총회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여기 오신 주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저희들 설명회 얘기 들어주셔가지고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조합 추진위 사무실에 유재명 팀장이라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사무실 방문하셔가지고 물어봐 주시고요.